자, 출발합니다. 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 페이지에. 이 수학적 귀납법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지금 집중 안 하면 손해예요. 프린트 찾지 말고. 수학적 귀납법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점화식 문제예요. 이 점화식이라는 것은 수열에서 이웃에 있는 두 개항이나 세 개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점화식이라는 것은 수열에서 이웃에 있는 두 개항이나 세 개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수열하고 수열의 점화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은 집합에서요 원소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죠. 그 원소나열법이라는 것은 원소가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이 수가 지금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집합에서 보면은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죠. 조건제시법이라는 것은 원소를 직접 나열하기 전에 그 원소들이 갖는 특성이 어떤 특성을 만족하는지를 갖다 뒤에 조건으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열에서도 그 수열을 직접 나열한 대신에 이 수열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 수열의 이웃에 있는 두 개항이나 또는 세 개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수열의 점화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수열의 점화식은 과거의 출제 비중은 낮았어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금년부터 점화식은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해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화식인데요. 점화식을 풀려면 물론 당연하게 앞에 그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개차수열 이론을 정말 꽉 끼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점화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열의 극한에 가서 또 그대로 쓰이게 돼요. 극한에 가서 쓰이는데 극한에서 푸는 방법이 반드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훨씬 간편하게 풀 수 있는 것은 간편하게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열에서 나오는 점화식 문제와 극한에서 나오는 점화식 문제는 약간은 구별이 됩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점화식의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럼 이 유형이 그 유형은 뭐 사람들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세부상으로 분류하다 보면 한 10몇 가지, 20몇 가지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10몇 가지, 20몇 가지를 다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별로 효율적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일단 5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 있어요? 점화식에서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5가지가 있고요. 그 5가지 이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충분히 그 습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가지는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될 건지를 외워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이미 2가지를 갖다 지난 시간에 해치웠어요. 해치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지난 시간에 이미 해치웠다고.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그 다뤄야 될 것이 2가지인데요.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위 생각하면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딱 보고 이거는 이런 패턴이구나 해서 바로 구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된다는 게 이 시간 그 주요 목표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벌써 졸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수학적 귀납법 문제에서 뒤에가 증명 문제가 있어요. 증명 문제. 수학적 귀납법이 이제 처음에 수열의 점화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증명 문제가 있는데 증명 문제가 이제 박스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등식이라든지 부등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성질을 어떤 그 정의 같은 거를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증명한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 적당한 것을 갖다 순서대로 넣어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폴수학을 들었으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다른 건 틀려도 좋아요. 다른 건 틀려도 좋은데 수학적 귀납법 문제나 증명 문제, 박스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은 지금 점화식을 공부할 텐데요. 점화식 공부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시간에 등차 등비수열의 그 일반항 구하는 거 있죠. 일반항 구하는 거, 그 다음에 n항까지 합, 그리고 등비수열의 그 일반항, 또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 이런 것들 적어도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복습을 할 텐데요. 개차수열 기억나세요? 개차수열? 개차수열 할 때 그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원래 개차수열만 있는 건 아니었죠. 원래 무슨 수열이 있어요? 원수열이 있었어요. 원수열은 원래 어떤 수열이 있었다고. 원수열이 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수열이죠. 그럼 첫 번장이 있고 맨 끝에 일반항 n번장이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직접 못 구했어요. 눈 떼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집중할 때 흐리들이 듣잖아요. 그럼 안 듣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중해야만 점화식도 봐서 좀 적절하게 더 이게 제가 지금 오늘 머리를 참 써서 지금 수업을 해야 될 판이라고. 머리를 써서 수업한다는 게 지금 아는 걸 다 가르쳐 주면 골치 아파요. 점화식만 한 3달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 있어요? 물론 그렇게 3달 하면 점화식은 뭐 그냥 눈으로 푸는 거죠. 쓸 필요가 없이. 그게 좀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절대 집중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수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랬죠? 수열의 첫 번째 항. 이게 뭡니까?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항을 직접 못 구했어요. 직접 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개차라는 걸 구했었죠. 개차를 구해서 개차가 맨 앞에 비오부터 쭉 나왔었죠. 비오부터 쭉 나오다 보면 이 개차 수열도 어떤 일반항이 있을 건데 이걸 우리가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원래 주어진 수열, 즉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점화식은 다 이 일반항 구하는 거예요. AN을 구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식을 그때 했었는데 이렇게 개차수열을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 구하려면 원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불러보세요.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시그마. 그러니 언제 시그마 제가 시그마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언제 시그마 얘기를 했냐고.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시그마가 그렇게 좋아요? 이러니까 이게 우리 문제가 생긴다니까.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뭔가를 더한다 그랬죠? 뭘 넣는다 했어요? 개차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몇 항까지? n-1번째 항까지 합을 더한 거다.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원수열의 일반항 있죠?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뭔가를 더한다 했죠? 뭘 더합니까? 개차수열의 1항부터 몇 항까지? n-1항. n항이 아니라 n-1항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등차수열을, 개차수열의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하면 되고,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등비수열 합공식이 아는데 주의사항은 항 개수가 n-1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되겠죠? 물론 여기 개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구할 때 가끔은 이항 분리를 이용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 유리화시키는 거 있었잖아요. 유리화시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70% 이상이 바로 이 개차수열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개차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했던 공식이 있었죠. 공식 한번 불러보세요. 원수열의 일반항. 개차수열이 등차수열일 때 어떻게 해요?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수열의 첫 번째 항에 뭘 곱해요? n-1을 곱하고 개차수열의 공차에다 뭘 곱해요? 2분의 n-1을 n-1을 곱해서 일반항을 간단히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설명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AN이라는 게 반드시 일반항은 아니고요. AN이라는 게 반드시 일반항은 아니고 만약에 수열 해놓고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수열했을 때 집 밖에 나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게 일반항인 n번장인 수열 전체를 이른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 이게 AN의 제곱 그러면 n번장의 AN의 제곱인 수열 전체 이런 뜻이 된다 했어요. 이럴 때는 첫 번장이 뭐가 돼요? A1의 제곱, 두 번장은 A2의 제곱, 세 번장은 A3의 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n번장이 나오면 n번장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A, n 플러스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이랑 꼭 AN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시 수열해놓고요. n 곱하기 AN 이런 말이 나와있죠. 그럼 이거는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AN이 아니라 n 곱하기 AN인 수열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건성으로 든다. 어떻게 하면 좋냐? 아주 첫 번장 뭐예요? A1, 두 번장은 2A2, 세 번장은 3A3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럼 이런 건 n번장이 뭐가 되겠어요? n 곱하기 AN. 그럼 이 다음 항은 뭐가 돼요? n 플러스 1 곱하기 A, n 플러스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얘기 되겠어요? 잘 봤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를 잘 기억을 하세요. 이 정도를. 다시 마지막으로 수열 AN분의 1 하면은 이때는 일반항이 AN분의 1이 되는 거죠. 일반항이 AN분의 1이니까 첫 번장은 뭐가 돼요? A1분의 1. 두 번장은 뭐가 돼요? A2분의 1 이렇게 나갑니다. n번장은 AN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A의 차는 B가 된다는 얘기는 기억나세요? A의 차는 뭐가 돼요? B. A의 차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뺐었죠. 그럼 A4에서 뭘 빼? A 얼마? 3을 빼야 돼요.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된다고요? B. 그때 항번호는 뭐가 똑같았어요? 뒤에 거. 다시 A의 차는 B가 된다 해보세요. A의 차는 B가 된다. 그 다음에 A의 차는 B가 되는데 항번호는 뒤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A의 차이는 B가 되는데 항번호는 뒤에 거하고 똑같아. 그럼 맨날 항번호가 뒤에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S의 차를 구할 때는 A가 돼요. 예를 들어서 S의 차이를 구할 때는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1항에서 N항까지 합한 다음에 지금 졸아버리면 끝인데 졸리면 서요. 1항에서 N항까지 합한 다음에 1항에서 N항 앞에 항까지 빼고 나면 남는 건 뭐가 남아요? N항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N항까지 합한 거에서 N항 앞에 항까지 즉 N-1항까지 합을 빼고 났으니까 남는 건 N번장이 남겠지. 그래서 S의 차이는 A가 되는데 이때는 항번호가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무슨 얘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A의 차는 B가 되는데 어떤 항이 있을까? 앞에 항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뭐가 돼야 돼요? 그 앞에 항 빼기 N이 돼야 되겠지. 그 이 결과 뭐가 돼요? BN이 되고 이때 BN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BN이 뭐라고 얘기했죠? 개차수열의 일반항. 이 개차수열의 일반항이 어떤 꼴이냐? 예를 들어서 3의 N-를 쓰인다 이런 꼴로 지수애가 N에 관한 1차식 와 있다. 그러면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등비수열. 첫 번째 항은 얼마고요? BN이 주어졌으면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항이 나오겠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잖아요. 개차수열의 첫 번째 항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n의 미수가 공비라고 그랬어요. 그 공비가 3이 되는, 또 안 되면 일일이 나열해 봐도 좋아요. 됐어요? 공비는 3이 되는 등비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bn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문제를 풀다 보면 b1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때 b1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a2-a1으로 간다. 아까 a의 차가 b가 된다는 원리 똑같아요. a2-a1으로 간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점화식 문제를 보다 보면 어떤 문제는 둘 다 주어져요. 둘 다 주어지는 이유가 a1, a2가 주어지면 해서 우리는 b1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는 a1만 주어져요. a1만 주어지면 그건 왜 a1만 주어지느냐? 주어진 점화식으로부터 우리가 a2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2는 구해가지고 빼가지고 b1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문제를 딱 보고 패턴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저 수업 들어오기 전에 먼저 좀 이 정도라도 친구들하고 얘기하지 말고요. 한 10분 정도라도 조금 지난 거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보면요. 잘못하면 1년이 늦춰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지각해갖고 조금이라도 늦게 와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또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거 짝질색이에요. 안 하는 거 안 하고 하려면 하고 분명히 정해져야죠. 졸리면 서라 그랬는데 안 선다 이게. 창피해요? 나중에 가면 창피할 기회도 없어요. 창피한 게 어디 가있어요? 졸리면 이런 데라도 땅바닥이라도 앉아 공부해야죠. 덜썩덜썩 앉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텐데 무정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방금 한번 지금 제가 복습까지 시켜준 거기 때문에 절대 무정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수열 AN 있죠? 자, 수열 AN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AN 플러스 1. A1은 2라고 주어지고요. 자, 1번입니다. 수학적 귀납법 1페이지 1번. A1, 2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equal AN 플러스 2N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경우에 100번장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100번장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점화식을 보세요. 이런 게 지금 점화식이에요. 보면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나와 있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금 뒤에 보면 2n 마이너스라는 게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혹시 지금 2n 마이너스 1 대신에 여기는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등차수라는 뜻이죠. 왜? 어떤 항에다 3을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만약에 3이 여기 곱해져 있으면 여기 3이 곱해있으면 등비수라는 뜻이죠. 어떤 항에다 3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an에다가 2n-1을 더했다. 여기에 2n-를 더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열의 100번장을 구하라 그랬어요.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둘 사항은요. an 플러스 1과 an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an 플러스라고 an은 항상 근접해 있어야 돼. 비교하기 편하게. 그럼 여기서 an이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이항하면 이것도 요즘 설명하면 했던 거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bn. 이게 한마디로 bn이니까 이게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bn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bn은 개차수리 일반항인데 개차수리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수로 주어져 있죠. 그럼 개차수리 무슨 수리라는 얘기예요? 등차수열. 첫 번장이 얼마고요? 1이고 공차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되는 그런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죠. 그럼 일반항 바로 쓸 수 있겠지.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n 대신에 100을 집어넣으면 돼요. an을 구한 다음에 n 대신에 100을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어요. 되겠어요? 그럼 그렇게 먼저 한번 구해보겠어요. 그럼 100번장 구하라 했는데 먼저 일반항을 구해보자. 자, 그럼 일반항은 불러보세요. 원수열의 첫 번장 2니까 2에다 플러스. 냅다 필개자 한 필요 없어요. 개차수 첫 번장 1이죠? 1에다가 n 마이너스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개차수 공차 얼마예요? 2. 2니까 뒤에 뭘 더하면 되겠어요? n-1, n-2를 더하면 되겠죠. 공차에다가 2 약분하고 없어지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처리하는데 이거를 지금 일반항을 구하라 했으면 이걸 정리를 해요. 근데 일반항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 했어요 지금? 100번장 구하라 했으니까 이대로 100을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편해요. 무슨 얘기 있어요? 100번장 구하라 했으니까 숫자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게. 100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99. 99에다가 2를 더하니까 101 쓰고 여기다 100을 집어넣으면 100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99. 100을 집어넣으니까 98. 결국 99에다 98을 곱한 다음에 101을 더한 걸로 답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거 뭐 값이 얼마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구하라는 것은 일반항 구하는 게 아니라 몇 번장 구하라 했어요? 100번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공식을 한번 서술적으로 잘 생각해 봐요. 지금 개차수열을 이용해서 원수열의 100번장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원수열의 100번장은 원수열의 첫 번장에다 뭔가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뭘 더하겠어요? 개차수열의 1항부터 몇 항까지? 99항까지 합한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100번장 구할 거니까 원수열의 첫 번장에다 개차수열 1항부터 99항까지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로 되어 있습니까? 등차수열. 일반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00번장은 A1, 2에다가 플러스 개차수열의 1항부터 99항까지 합은 이게 어차피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게. 등차수열 합공식 어떻게 한다 했지?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 그랬죠. 그럼 맨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1이 되고요. 맨 끝에 항은 99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99를 집어넣은 다음에 1을 빼는 거니까 이게 197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두 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수죠. 2분의 항은 몇 개예요? 99개니까 2분의 99. 이걸 곱하면 이게 답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197하고 2를 더하면 198. 198은 2로 약분하게 되면은 여기 뭐 얼마 나오겠지.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지금 두 가지 방법 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세요. 자, 중간에 다시 또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점화시키니까 집중. 여러분 지금 그 복습을 안 하는 건 좋아요. 하고 잊어먹는 건 좋은데 그 복습을 안 했을 때도 이왕이면은 그날 제가 수업하겠는데 지장이 없도록 분명히 앞에 어느 정도 좀 짚고 가요. 짚고 갈 때 집중해갖고 잘 들어야 그나마 괜찮지. 그 순간마저도 집중을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점화식 문제를 다룰 때요. 그저럭저럭 일반적인 참고서에서처럼 그저 한 뭐 7문제, 8문제, 뭐 많아야 한 10문제 정도 다루고 지나가면요. 그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거 하나 많아요, 그게. 지금은, 우리 지금 좀 다루는 것이 금년에 점화식 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나오든지 일단 카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도 90%는 카바가 돼요. 나머지 10%를 위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연습을 합니다. 복습도 해야 되니까. 됐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수학 공부를 생각보다 잘하대. 그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 걔들은 안 자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바보 같고 진짜 1600년대 방식을 가지고도 그냥 풀어나가요. 꼭 컴퓨터가 있어야 계산하는 게 아니야. 주판으로도 한다고. 1에서 100까지 더하는데 모르면 1에서 100까지 열심히 더하고 있으면 그 사람 못 당합니다. 우리가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4시쯤 깨울 거예요. 끝났다고. 알겠어요? 1에서 100까지 더했다 이거야. 지금 그런 학생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판이에요. 근데 왜 경쟁을 하느냐? 그 학생들이 너무 겸손하고 착하면 폴수학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1600년대 방법을 가지고도 거만을 떨기 때문에 그리고 더 착한 애들 무시하고 무시하겠어요? 그 지금 좋은 방법을 공부하는 거라 이게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지금 일반적인 책에 있는 거 100개다가 제가 지금 불러서 이렇게 해준 줄 아세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웃긴 줄 알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서술적으로 공부하는 게 최근에 어떤 참고서에 한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맨날 이렇게만 나오다가 A에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이꼴 1에서부터 N-1까지 BK 이렇게만 맨날 나오다가 2, 3년 전부터 어떤 참고서가 드디어 서술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어? 그럼 학생 폴수학이 거기서 베꼈다 이거야. 내가 아주 혼내줄래다가 아주. 어?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어? 정신 바짝 차려야지. 또 뭐 이게 폴수하고 뭐 비슷한 강의들이 요새 많이 나온다면서요? 폴 선생님 따라한다 그러고. 저 헐기없이 따라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아주. 그리고 문제를 지금 대한민국의 수학 참고 쓴 사람들이 문제를 얼마나 만든 줄 아세요? 저는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10년 전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문제 내가 쓰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펴있으면 문제 또 뱉겠다 이게.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 직원들이 가스럽지. 일부 모의고사 문제는 여기 써요. 쓰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잘못하면 뭐 쉬운 문제만 골라서 그게 아니야. 기출문제나 좀 세상 돌아다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주장하면 저는 그 원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30분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30분하고 똑같아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좀 말을 잘 들으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가고 그래 뭐 많은 사람들이 베끼면 좋아요. 가끔 학원 선생님들께서 폴수학이 하는 걸 그대로 써도 좋습니까? 하는 이메일도 가끔 날라오면 제가 한 번도 노한 적 없어요. 무조건 베껴 쓰십시오. 프린트를 좀 그냥 학원 써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애들 이해 잘합니다. 아 그냥 다 쓰십시오. 관계없습니다. 어? 무시하겠어요? 제가 무슨 뭐 저작권이고 뭐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좀 착한 학생들이 무시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 잠깐 찔리죠. 착한 학생이라니까. 아 지금 우리를 착하게 보고 계시구나.
집중해서 잘 들어야지 아주.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A1은 1이고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퀄 AN 플러스 3 AN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A30을 구하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가 이거야. 이렇게 나오면 꼭 이상하게 형태가 달라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딱 문제의 기본 틀이라는 게 뭐냐? 교통정리를 빨리 잘해야 돼요. 교통정리를 잘한다는 게 지금 얘들이 보니까 뭐 지 마음대로 있잖아요. 알고 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는 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인데 얘들은 지금 여기 쓸 놈들이 아니지. 같이 친구들하고 놀아야죠. 너희들이 가서.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이게 an 플러스 1. 좋아. 그냥 들어 씁시다. an 쓰고요. 요게 지금 n이 있는데 마이너스 n 넘으니까 플러스 2n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넘으면 플러스 1이 돼서 지금 현재 이런 꼴이죠. 문제가. an 플러스 1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넘기고 말고 올 것도 없이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bn. 이게 bn이면 개차 수열 역시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 공차 얼마예요? 2. 첫 번째가 얼마예요? 3. 원수열의 첫 번째가 얼마예요? 1. 그럼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30번째항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나 뭐 일반항 한번 구해본다면 연습 삼아서 AN은 1 플러스 개차수 첫 번째항 3이니까 3에다가 n-를 곱하고. 되겠어요? 그 다음 개차수의 공차가 얼마입니까? 2. 공차 고맙게 2가 나왔으니까 여기 n-1, n-2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AN이니까 얘 정리하지 말고 어차피 일반항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30번째항 구하라 했잖아. 여기다 n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30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30을 집어넣어서 답이 나오려고 하는 판인데 보기를 보세요. 보기에 보니까 1번부터 보기 5번까지 1의 자릿수가 다 틀리죠. 보기에 보니까 1의 자릿수가 다 틀리지. 그럼 이걸 계산할 때 1의 자릿수만 계산하면 되겠지. 지금 무시 아니겠어요? 그러면 집중! 자, 우리가 지금 여기 30번째 항 구하는 거예요. 30번째 항 구하면 여기 30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1의 자릿수 1이고요. 여기 30을 집어넣으면 29죠. 29에다가 3을 곱하면 1의 자릿수가 얼마 나오겠어요? 얼마요? 여기 n에다가 30을 집어넣었잖아요. 29죠. 29, 9, 7. 그 다음에 29 집어넣겠죠. 30 집어넣죠. 그럼 이게 29가 되고 이건 얼마가 돼요? 28. 그럼 곱하게 되면 이게 1의 자릿수가 얼마예요? 2. 그러면 끝에가 0 이렇게 돼야 되겠다. 무슨 생각 있어요? 야, 이렇게 되나? 1의 자릿수 확실했어요, 방금? 각각 1의 자릿수만 더하면 된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1의 자릿수 1이 나오고 7이 나오고 이게 끝에가 2가 나왔으니까 8, 9, 72니까 2가 나왔으니까 1의 자릿수만 더하면 1의 자릿수 나올 수 있죠. 그럼 끝에 0이니까 답이 1000 이렇게 되겠어요. 10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3번. 3번은 다음과 같이 귀납법으로 정의된 수열 AN의 제10항 A10을 구하시오 했는데요. 이게 현재 주어지기만 이렇게 주어진 거지. 문제 형태는 위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BN이 뭐예요? 신뢰가 안 된다면 BN이 뭡니까? 2에 n-1이니까 그것만 볼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그 3번 문제는요. 문제가 형태가 그렇게 위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위하고 마찬가지 형태예요. 그럼 필요한 자료. 원수열의 첫 번째 항은 얼마다? 2. 그리고 개차수열은 개차수열 BN을 구했더니 BN이 얼마? 2에 n-1이 돼 있지. 그럼 개차수열의 일반항이 2에 n-1이라는 것은 지수에가 n에 관한 차식이 와 있으니까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등비수열. 공비는 얼마? 2. 안 되면 n 대신에 1부터 집어넣어봐요. 옛날에는 다 잊어먹었으면 관계없어요. 1부터 집어넣어보라고. 1 집어넣으니까 1이고 뭐 2 집어넣으면 그냥 2가 되고 3 집어넣으니까 2에 저거 이렇게 되니까 개차수열은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가 되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찾는 이유는 그래야 n번째 항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n번째 항 구할 필요 없이 10번째 항 구하라 했지? 10번째 항 구했으니까 10번째 항 바로 가자 이거야. 10번째 항 A10은 지금 필견 학생들은 요즘 설명 안 들어서 무조건 베껴서 집에서 공부할 셈인데요. 안 돼요, 그러면요. 이 베끼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봐야죠. 설명을 제대로 안 듣고 맨날 필기만 하잖아요. 그 집에 가서 자기가 잘못 필기하고 밤새 연구하는 거예요. 울고. 비 오면 창문 열고, 어쩜 너는 내 맘과 같니? 이러고 있고. 설명할 때 잘 안 듣고 또 이메일을 쏴가지고 수학 질문하고. 돌아버린다니까 아주 어떡하면 좋아요. 잘 들어요, 일단. 잘 듣고 꺼벙한 친구들 막 필기하잖아요. 걔 잘 받았다가 나중에 노트를 훔치거나. 알겠어요? 훔치면 좀 미안하지? 일단 훔쳐서 복사를 하고 노트는 돌려주세요. 알겠어요? 자, 10번째 항 뭐라 했죠? 편하게.
원수열의 10번장. 그 원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되겠어요? 뒤에 개차수열의 몇 항부터? 1항부터 몇 항까지? 9항까지 합하면 되겠죠. 근데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공비 얼마입니까? 2. 공비가 2니까 등비수열의 1항에서 9항까지 합이에요. 공비가 2니까 R-1분의 R-1.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가는 항수승이라 했죠. 전체 다 곱하기 첫 번장인데 개차 첫 번장 1이니까 쓰나 마나죠. 이게 1이나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결국 여기서 2의 구승이 남아있죠. 2의 구승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니까 2의 구승 플러스 1이 답이 돼요. 주관식 문제니까 2의 구승을 계산해야 돼요. 알겠어요? 2의 구승은 이게 그냥 구승이 나온 게 아니에요. 2의 10승은 얼마예요? 1024. 그러니까 2의 구승은 1024를 2로 나누면 되겠죠? 1024를 2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512. 그래서 답은 513 이렇게 됩니다. 세 자리 자연수 이하. 되겠죠? 세 자리 이하 자연수. 주관식 같은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4번부터 패턴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페이지, 이 경계를 갖고 패턴이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집중. 여기 보세요. 공부만 열심히 해주면 진짜 재밌는 거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잔소리 안 하면. 여기 봐요. 집중. 하긴 또 잔소리 안 하면 심심해요. 여기 봐요. 자, an 플러스 1 이퀄 an에다가 뭔가를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여기에 소위 어떤 n에 관한 식을 더해 놓은 꼴이에요. 앞으로는 이거 갖고 장난치지 말고 딱 보고 이게 바로 bn이에요. 이게 넘어가면 되죠. 이게 바로 bn이라고. 이게 점화식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되겠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두 번째 케이스는 an 플러스 1 똑같이 나와요. 물론 앞에 a1은 주어져요. a1은 얼마다, a1은 얼마다 주어진다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이번에는 n에 관한 식을 여기 더했죠. 곱해놓은 꼴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곱해놓는다고. 근데 곱하는데 습관이 꼭 앞에다 곱하더라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했다. 곱했다. 곱한 것은 이 앞에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an이 옛날 습관상 자꾸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럼 여기서는 더해놨기 때문에 이항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an이 저쪽으로 가려면 약분을 해야 되겠죠. 나눠줘야 저리 넘어갈 거 아니야. 양면을 뭐로 나누면 되겠어요? an으로 나눠주면 돼요. an으로 나눠주면 이 식은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은 fn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긴 해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랬을 때는요. 이걸 이렇게 놓고 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대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되겠어요? 근데 흔히 아마 여러분 이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축차 대입법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축차 대입법이라는 것은 축차 대입법은 하여튼 뭔가를 대입은 하나 본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요. 양변을 직접 n 대신에 1부터 하면 대입을 해요. 1, 2, 3, 4 쭉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대입하는 목적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 설명 잘 들으면 대입하지 않고 도는 방법도 얘기하겠어요. 삐지면 지나가고. 자, 그럼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으면 이게 a2가 되고 1을 집어넣으면 f1, a1이 되겠죠. 이대로 대입해도 좋고 아까처럼 양면을 an으로 나눈 다음에 대입해도 좋아요. 또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a3은 2를 집어넣으니까 f2, 그 다음에 a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쭉 대입하게 돼 있다고. 하나 더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a4는 3을 대입하니까 f3, 필기 금지, 3 집어넣으니까 a3 이렇게 돼요. 이렇게 쭉 나중에 대입한 다음에 변변 곱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변 곱하면 양면에서 A2 약분할 수 있고 A3 약분할 수 있고 A4 약분해서 여기까지 약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남는 건 A1이 남고 여기서 맨 끝에 결국 우리가 구할 거 일반항이라면 AN이 남아야 되겠죠. 맨 끝에. AN이 남으려니까 N 대신에 1부터 N까지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N 대신에 1부터 N-1까지 대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문제에 따라 틀려요. N-를 대입하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A에 N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일반항이잖아요. AN.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여기다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요. N 대신에 N- 대입해야 맨 끝에 AN이 남겠지. 그럼 여기다 N 대신에 N- 대입하고 여기다 N 대신에 N- 쓴 다음에 이렇게 없애다 보면 결국 AN 남고 A1 남고 이런 F1, F2, F3 이런 것들이 남아서 이런 것들을 곱해서 답을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되겠어요? 문제 의미는?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갖다가 축차대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이 양변을 AN으로 나눈다만 해도 좋고 그냥 그대로 해도 좋아요. 이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편할 대로 하면 된다. 부담 없이. 그럼 이런 형태가 바로 이 페이지에 보면 4번, 5번, 6번 이런 패턴이에요. 4번, 5번, 6번 보세요. 전부 A1이 주어져 있죠? 자, 문제 보는 방법. 4번, 5번, 6번 다 A1이 주어져 있지?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우변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AN에 뭔가를 곱해놨죠? AN에 뭔가를 곱해놨잖아요. 4번 같은 경우는 2n승을 곱해놨고 5번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분의 n을 곱해놨고 6번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n분의 1항을 곱해놨잖아요. 그럼 이런 게 이제 곱해져 있다고. 이게 한 번만 하면 쉽다고 이건.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부터 보겠어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A1이 1이다. A1이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는 2의 n승 곱하기 AN이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10번장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10번장 구하라면요. 꼭 일반항 구한다면 10을 대입하지 말고요. 10번장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전에 이게 소위 어떤 꼴이에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떤 n에 관한 식을 곱해놓은 꼴이죠. 이럴 때는 축차 대입법이라는 게 있대더라. 그럼 n 대신에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본다 이게야. 그러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A2는 2의 1승 A1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A3는 2의 2승 곱하기 A2가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 A4는 3을 집어넣으니까 2의 3승 곱하기 A3가 될 거예요. 3을 집어넣었더니.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몇 번장이에요? 10번장. 그러니까 10번장이니까 나중에 이게 여기에 A1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A10만 나오면 되지 더 나올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럼 n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9. n 대신에 9를 집어넣으니까 A10은 2의 9승 곱하기 A9 이렇게 되겠지. A9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변변 곱한다 이거예요. 변변 곱하면 양변에서 어차피 이거 다 곱하고 이걸 다 곱했다 생각해 보세요. 양변을 다 변변 곱한다고. 곱하면 여기 A2 약분되고 A3 양변이 약분될 거 아니에요. A4 약분되는 틀로 봐서 여기까지 죽겠죠. 그럼 결국은 다 죽고 나서 남는 것은 좌변에 A10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A10이 남아있고 우변은 A1에다가 2의 1승부터 2의 9승까지 곱한 게 남아있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2의 1승부터 2의 9승까지는 곱하고 거기다 다시 A1까지 곱하는 패턴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A1이 1이라 했으니까 무시해버리고 A1은 1이라고 했잖아 앞에. A1이 1이니까 무시하고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2의 1승에서 2의 9승까지를 곱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2의 1승에 2의 9승까지 곱하면 지수끼리 쭉 더하는 거잖아. 지수니까 분자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더하라는 얘기지? 1에서 9까지 다 얼마입니까? 45! 2에 45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틀리면 까무러칠 얘기지? 자, 그렇다면은 5번 문제를 보시죠. 5번 같은 경우는 5번은 A1은 2예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N 하고 AN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서 백항을 구하래요. 백항을 구하라. 되겠어요? 만약에 백항을 구하라 문제가 아니고 일반항 구하라 그러잖아요. 혹시 실수해가지고 출제하신 분이 순박하다면 일반항 구하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가을쯤 공부하면 이런 건 풀 필요 없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풀고 있는 사람만 바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항 구하는 문제지만 일반항 구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도 그건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100번장을 구하라 이런 것들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거 어떤 패턴인가 패턴을 보세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 뭘 곱했어요? N에 관한 식을 곱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 보니까 분모 분자가 1차이 나죠. 분모 분자가 1차이 나지. 1차이 나는 것들은 나중에 N 대신에 1부터 집어넣고 곱한다고 가정해보세요. 1을 집어넣으면 이게 2분의 1이죠.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죠.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3이지. 이런 건 나중에 곱하면 다 쟤들끼리 죽게 돼 있다고 이게. 우리는 이미 이런 약분뿐 아니라 위 약분까지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금방금방 처리하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다 이런 목적이라고 이게.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그 풀 때 아까 이랬죠. 우리가 이대로 놓고도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건 양변을 AN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눈 떼지 마세요. AN으로 나눈다면 여기서 좌변은 AN 플러스 1 나누기 A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나눠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약분이 좀 편하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 양변에 N 대신에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몇 번장이었죠? 100번장. 지금 100번장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100번장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그 100번째 항까지 나오도록 한다면 여기가 지금 AN 플러스 1 여기에 N 대신에 나중에 얼마까지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99까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00번째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일일이 대입한 다음에 변변 곱하지 말고요. 아예 가운데 등호를 놓고요. 등호를 놓고 양변에다가 1 집어넣은 거 쓰고 2 집어넣은 거 쓰고 해갖고 지들끼리 쭉 곱한다 생각하면 돼요. 한꺼번에 어차피 변변 곱하는 걸 아니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선 여기 그 좌변에다가는 100번째 구할 거니까 N 대신에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 집어넣어서 곱하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1분의 A2 되겠습니까? 곱하기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2분의 A3 3 집어넣으면 A3분의 A4 쫑쫑쫑 곱해서 나중에 얼마까지 집어넣겠어요? 99까지. 지금 양쪽에 1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쪽에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거 이유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너 좀 가 있어. N 대신에 99를 집어넣으니까 A99분의 A100까지.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짜잔 요거예요. 요거. 알겠죠? 이거는 이퀄. 여기 우변도 똑같이 N 대신에 1부터
99까지 집어넣으면 곱해야 되겠지? 그럼 1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쭉 해서 나중에 99까지 집어넣으면 100분의 99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훨씬 문제가 편해지지. 이왕 축차대입법 써더라도 다 쓴 다음에 양쪽에 또 여기 집어넣은 거 여기 집어넣은 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서로 다른 데다 집어넣으면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여기 집어넣다 여기 집어넣다 여기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야. 한꺼번에 쫙 집어넣어서 어차피 곱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좌변은 A2, A2, A3, A3, A4에서 여기까지 약분될 거니까 좌변에 남는 건 A1분의 A100이 남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A1분의 A100이 남고 우변은 숑숑 약분은 여기까지 죽겠지. 그러니까 남은 거 뭐가 남겠어요? 100분의 1이 남겠죠. 따라서 100번째 항은 100분의 1에다가 A1을 곱한 거지. 근데 A1이 얼마나 했어요? 2. 2라서 여기다 2를 곱하면 되니까 답은 50분의 1 이렇게 될 거라 이게. 5번 문제 푸는 요령 알겠습니까?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무시하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6번 문제를 다시 보시죠. 6번 문제는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안에가 1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AN이에요. 아하, 이거는 일반항을 구해서 1항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이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AN을 구해야 되겠어요. AN을 구해서 이런 수열의 1항에서 1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일반항 구합니다. 자, 준비. 자, 이거 어떻게 맨 처음에 손을 대야 될까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이거? 이걸 어떻게 해줘요? 분수꼴로 바꿔줘요. 통분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n분의 n 플러스 1. 다시 얼마라고요? 자, 여러분 건성으로 안 봤다면요. 이게 지금 n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거하고 역수를 취해놓은 형태예요. 그렇지만 약분에는 상관이 없어요. 한번 연습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 실례가 안 된다면 양을 또 AN으로 나누면 되겠죠? AN으로 나누니까 이게 A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해가지고 그 일반항을 n번째 항을 K로 바꾼 다음에 시그마 K 대신에 1부터 10까지 처리해라. 그런 거 1항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집중.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된다. 자, 여기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n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일단 일반항 구할 거니까 여기 n 대신에 1부터 집어넣겠죠? 1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1분의 A2 됐어요? 2 집어넣으면 A2분의 A3 그 다음에 더 하지 말고 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일반항 AN이니까 여기다 n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n-1 n-1이니까 A, n- 여기는 A, n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 이제 n 대신에 1부터 1 집어넣으니까 1분의 2 2 집어넣으니까 2분의 3 쪽에서 나중에 n 대신에 n-를 집어넣죠? n 대신에 n- 되니까 n-는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분 이렇게 A3 이게 약분되니까 이게 이렇게 남고 우변은 이렇게 약분되니까 1분의 n이 남죠. 따라서 결국은 A1분의 AN이 n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A1은 항상 주어져요 문제가. A1 얼마예요? 1. A1 1이니까 1은 곱하면 많아져? 아, 그래서 AN은 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N이 n이면 AK는 뭐가 되겠어요? K가 되는 거죠. 그 시그마 K는 K 대신에 1부터 10까지 방을 합하라는 건 1에 10까지 합하라는 얘기죠. 1에 10까지 합하니까 얼마예요? 55 이러면 상황 끝이에요. 지금 여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7번) 방금까지 풀었던 것들은요 여러분이 약분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죠. 약분이 별로 힘들지 않았잖아요. 약분이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은 분모분자가 1차이가 났어요. 1차이 나니까 순조롭게 보고 금방만 약분이 됐다 이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7번 8번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중에 8번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8번처럼 나오면 까다롭지만 여러분은 이미 위 약분을 했기 때문에 8번도 무난하게 풀 수 있으라고 믿어 의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아주 7번 문제 보시죠. 7번은 A1이 1이고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곱하기 AN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00번째 항을 구하라.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면요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거 우리 아는 형태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찍찍찍찍 바꾸면 되겠지. 어떻게 처리할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여기 an 플러스를 보고 an이니까 an 양분을 어떻게 해요? an 나누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은 또 양분 이걸 나눠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됐으면 좋을 텐데. 무슨 알겠죠? 좋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제 n 대신에 우리가 구할 게 몇 번장인가 하면은 100번장이죠. 지금 이 시절에 100번장 구하랬지 100항. 100항 말했으면 n 대신에 얼마까지 집어넣으면 돼요? 99까지. 1부터 99까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 1부터 99가 1을 집어넣으니까 A1분의 A2 1 집어넣습니다. 곱하기 2 집어넣으니까 A2분의 A3 곱하기 쪼개서 99를 집어넣으면 A99분의 A99에다 1을 더니까 100. 우리가 원하는 게 100번장이니까 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 이퀄. 우변도 여기다 똑같죠? 똑같이 여기다가 n 대신에 1부터 99까지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좌측에서 대입했던 걸 잘 참고해서. 가자. 그럼 n 대신에 1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3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5분의 3. 3을 집어넣으면 7분의 5. 무슨 양이있어요? 그럼 이렇게 슉 가겠지? 맨 마지막에 뭘 집어넣어요? 99. 99를 집어넣으니까 2에다가 99 곱하고 1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99.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99를 집어넣게 되면 일일이 집어넣은 것도 있지만 분모하고 분자를 비교하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2가 적잖아요. 2가 적으니까 이게 199면 197까지 이렇게 나가겠죠. 되겠습니까? 여기서 약분해보세요. A2, A2, A3에서 여기까지 죽겠죠. 좌변은 분모에 A1이 남고 분자는 A100이 남았는데 A1이 1이라 했으니까 1 무시하면 되지? 1. 그러니까 결국 이게 A100이야. 100번장은 이걸 계산한 거지. 근데 이것도 끄 약분해서 여기까지 죽겠죠. 그 답은 얼마예요? 199분의 1이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하는 방법 대충 됐죠? 자, 이 패턴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보시죠. 8번 문제는 A1이 1이고요. AN은 1-n제곱분의 1 AN-1이에요. 형태를 잘 봐야 돼요. 근데 100분의 51은 몇 번장이냐 이런 얘기야. 지금 AN이 100분의 51일 때 이랬죠. AN이 100분의 51일 때 n값을 구하라는 것은 몇 번장이 100분의 51이냐 이거예요. 눈 떼면 안 돼요. 한 번이면 끝난다 이거. 아니면 책이 안 잡혀요 정화식은. 몇 번 n을 구하라는 건 몇 번장이 100분의 51이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니까 좀 친근한 느낌은 없어요? 전혀? V 약분이요 V 통분하면 똘똘이 제곱분의 똘똘이 마이너스 1 똘똘이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 대입약분 약분은 어떻게 나는 걸 짐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양변을 AN-로 나눈다. 그 다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여기 AN-만 쓰면 여기가 AN 끝까지 잡으세요. AN AN-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어요? 아까 문제하고 비교해보세요. 아까는 위에가 n 플러스 1이고 밑에 n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AN을 구할 때 n 대신에 n-1까지만 대입했잖아. 근데 지금은 분모가 AN-1고 분자가 AN이니까 우리 대입하면 n 대신에 n까지 다 대입해야 되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n항 다음에 n 플러스 1항 나온 것처럼 n-랑 다음에 n항이 나오는 그런 관계니까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우변은 1-n제곱분의 1인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이대로 놓고 n 대신에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얼마까지 집어넣고 곱할 거라면 생각해보라고. 울지. 이렇게 놓는 게 아니죠? 자, 일단 어떻게 해요? 통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지?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갖다가 인수분 내는 것도 요런 거 된다 그랬죠? n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 내면 어떻게 돼요? n-를 먼저 얘기하겠어요. 똘똘이 마이너스 1, 똘똘이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 내면 이게 n-라고 n 플러스 이렇게 돼요. 지금 열심히 졸고 있어요 아주. 난 질문하고. 여기가 됐죠? B자 약분도 기억나시죠? 출발해도 되겠어요? 출발해도 될 텐데. 네, 여기 보세요. n 대신에 이건 1부터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 1부터 집어넣으면 A 0이 되잖아요. 그 양변 n 대신에 얼마부터? 2부터. 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보세요. 아까는 1부터 n-까지 집어넣었으면 지금 2부터 n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원하는 게 AN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야. 따라서
여기다가 n 대신에 2부터 시작해서 n까지 집어넣습니다. 알겠어요? 2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으니까 a1분의 a2 3 집어넣으면 a2분의 a3 이렇게 나가겠지? 맨 나중에 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a n-에서 an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여기도 집어넣어서 곱해야 되겠죠? 그럼 맨 처음에 2부터 집어넣지. 어차피 또 v는 2의 제곱분의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냥 바로 끝까지 갑니다. 알겠어요? 중간 다 생략하고 여기다 n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n! 그대로지. n을 집어넣으니까 n제곱분의 n-1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v자 약분 공부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약분을 해보면 너 가라앉냐? 가고 여기 약분해보면 a2 약분의 a3 여기까지 죽을 거야. 그럼 이게 분모가 a1분의 an이죠. 근데 a1이 얼마나 했어요? 1. 1이니까 좌변은 an이 남게 되죠. 여기 되겠습니까? 우변! v자 약분하면 여기서 뭐가 남아요? 2. 여기서 뭐가 남아요? n. 여기서 뭐가 남아요? n 플러스 1. 여기서 뭐가 남아요? 1. 그럼 결국 나머지 다 사망. 우변은 어떻게 돼요? 2하고 n을 곱하니까 2n분의 분자는 1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하니까 뭐가 남겠어요? n 플러스 이렇게 남겠죠. 이게 바로 일반항이 바로 나온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일반항이 100분의 50일 때 n값을 구하는 얘기니까 이게 100분의 50이 되려면 n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뭐 굳이 이렇게 안 곱해봐도 대충 눈치로 봐도 n이 얼마입니까? 50. 50번째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점화식 패턴 2개 끝냈어요. 자, 잘 들으세요. 방식은 안 돼요. 방금 했던 점화식 패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A1이 주어져요. 둘 다. 그쵸? 그 다음에 좌변에 AN 플러스 1이 주어져요. 이퀄. 첫 번째 패턴은 우변이 AN에다가 뭐야? 어떤 n에 관한 식을 더해놓은 거고 두 번째 패턴은 어떻게 해요? n에 관한 식을 곱해놓은 거예요. 더해놓은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BN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개차수 일반항을 바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차수열의 등차인지 등비인지 또 등차하면 공차가 얼마인지 등비면 공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원소의 일반항 구하면 돼. 원소의 일반항 구할 때는 원소의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수 1항에서 n-1까지 합을 구한다. 되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또는 특정항을 구하라. 뭐 10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원소의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수 1항부터 몇 항까지 99항까지 합을 구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방금 그 약분하는 거 잘 보셨죠? 약분할 때 축차대입법에서 전부 그 식에다 대입해갖고 양변을 이렇게 쪼개지 말고 어려우니까. 그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기능성 있게 좌변에다가 n 대신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집어넣는 줄 알면 우변도 그렇게 똑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어차피 곱할 거니까 슝슝슝 곱해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 똑같지만 나열해 놓고 다 쓰려면 처음부터 이걸 쓰는 게 낫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나열하는데도 한 줄에 몇 초씩 걸린다고. 그 문제 먼저 하나 얼마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 푸는 방법을 익숙하게 이렇게 해나가고 여러분이 좀 오늘 앞에다가 뭐 커피라도 한 잔 갖다 놓고 그랬으면 내가 사실 케이스2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좀 있었는데 좀 생략했어요.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제가 시간 남으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지나가는 거니까. 알겠죠? 그럼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점화식 개수 나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